안녕하세요. 금년도 7급 이제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국제법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로서 의미도 없고 들어본 말에 의하면 검수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출제자 2명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제법으로 의미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교과서에 여기 지금 80지문이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는 게 교과서에는 57개는 나와 있고 나머지 23개는 없는데 그 23개 없는 것들이 무슨 의미 있는 거냐? 뭐 없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1번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아시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관습법이 탄생하려면 관행과 법적 확신 2개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법적 확신만으로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했다 해서 속성관습법을 부인한 건 맞는 지문이죠. 다음 2번째,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 관할권 사건에서 노르웨이는 집요한 반대 국가로는 근거를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배척됐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 3번째, 인도령 통일권 사건에서 그 포르투갈하고 과거 인도 식민 통치하던 영국 양자 국가 사이에서도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겠고. 4번째, 북해 대륙공 사건에서는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뭐 이거 틀리진 않았을 거고. 그다음 이제 2번째 국제법 역사요. 3번째 지문 보시면은 과거 로마 시대 때 만민법 이걸 유스 겐티움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치라는 학자가 유스 인터라는 말을 삽입해 가지고 국가 사이라는 걸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4번째 제레미 벤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로라는 명칭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는 로 오브 네이션스는 이제 바틀이 쓴 용어죠. 그래서 3번, 4번은 이제 교과서에 있고요. 그래서 다 틀렸고, 자 1번은 교과서에서 뭐에서 배우셨죠? 빈켈스 훅은 착탄 거리설 이걸 주장해가지고 한 나라의 국권은 그 나라의 푸탄이 날아가는 거리까지가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해서 영해폭을 3LE로 주장했던 학자로서 실정법 학자지 자연법론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2번째인데 젠틀리라는 분은 국제법을 기존의 신학이나 윤리학으로부터 분리해서 확립한 학자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2번 젠틀리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어려운 시험 문제인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첫 번째 보시면 국가 면제는 포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죠. 포기할 수 있긴 하지만 1번 보시면 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상 다른 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에 국가가 동의해 준다라고 해서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까지 간주해 줄 수는 없겠죠. 즉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정에서 한국법을 적용해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그러시던지라고 동의했다라고 해서 재판 받는다 이 뜻은 아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 2번째 벨기에와 콩고가 이제 체포영장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이죠? 콩고의 외무장관 예로디아가 콩고 내에서 전쟁 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자국의 잔악회기 방지법에 의해서 콩고의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전 세계에 발부했던 사건인데 이때 심각하게 끝났죠. 외무부 장관은 면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무장관의 면제를 부인하는 체포영장 발부 허용 안 된다라고 한 거니까 그 2번째 체포영장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보다 강행법규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거꾸로죠.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외무장관의 인적 면제 이것이 우선된다라고 한 것이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 3번째
2012년도 ICJ의 국가 관할권 면제 사건에서 강행규범이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실체법에서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국가면제라는 건 소송법, 즉 절차법에서의 문제니까 양자는 동일평면하에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면제 법리와 강행규범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강행규범은 실체법이고 주권면제는 절차법이니까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2012년도 ICJ의 입장과 배치를 보이는 게 그리스 국내법원의 판례와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판례죠. 그리스 국내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국가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서 재판을 했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하위법은 무효라는 법리라고 하다가 이 페리니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가치하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겠다는 가치를 비교해 보면 가치 서열에서 인권 존중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의 국제재판소 입장과 4번의 이탈리아 국내재판소 입장은 서로 정반대로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한다면 국내재판소가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충분히 설명드렸던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봐라. 국가는 합헌성 원칙에 따라 승인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스팀슨주의가 현재 국제 의무화돼 가지고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로 탄생한 국가는 승인하면 안 된다는 건 확립돼 있어요. 근데 정부 승인의 경우에는 또바르주의하고 사실주의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날은 헌법상 정통성에 주안점을 둔 또바르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1번 어디가 틀렸냐면, 국가 승인은 합헌성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거 맞는데 정부 승인은 사실주의에 따라 행해지지 합헌성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승인 부분이 틀린 것이고, 뒷부분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다, 그건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신생 국가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창설적 효과설이죠. 창설적 효과설에 의하면 승인받아야지만 국가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933년 국가의 권리움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제6조에서 승인은 무조건적이며 철회될 수 없다라는 걸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규정하지 않았다, 틀린 것이고, 세 번째, 반란 집단이 소지한 국가의 중앙정부도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해서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있고, 제3국도 중립선언 등을 함으로써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해서 그런 반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자국민 보호라든가 자국재산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제3국도 교전단체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두 번째겠고,